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무역인들이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 없었던 거야. 저희가 초심을 잃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초보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무역을 1도 모르는데 당장 무역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있었느냐 하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죠. 무역 정말 쉬워요. 환호음만 알면 되고, 인코텀즈 알면 되고, 신용장 알면 되고, 선화증권 알면 되고. 알면 되긴 뭘 알아. 어렵잖아. 사실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급하죠. 내가 당장 해외에서 저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수입해서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역을 1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역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자를 위한 진짜 초보자 무역 실무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수입이 되는 물품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야, 대박! 내가 해외여행 가서 이런 아이템을 봤는데, 야, 이게 한국에 없어. 혹은 한국에서 몇 배 가격에 판매. 야, 그럼 내가 이거 이 나라에서 사가지고 한국에서 팔면은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관세가 막 수백 프로 굉장히 비싸거나 통관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물건은 뭐 10,000원인데 통관 수수료가 100만 원이 나온다거나 통관 한 번 하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물품을 수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제발 관사님 지금 입항해요. 내일 물건 들어오니까 통관해 주세요. 이러면 늦습니다. 제발 내가 그것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그 시점에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절차가 복잡한지, 그리고 관세는 얼마인지, 통관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물건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이거 통관하려면 뭐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통관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결국 통관이 되지 못한 채 다시 해외로 빠꾸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입이 되는 물품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관세사와. 사실 뭐 통관이 되는 물품인지 안 되는 물품인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되는 건지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외무역법의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그리고 HS 코드죠. 관세율표 품목 분류라는 그쪽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걸 알려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르게 관세자한테 이게 수입이 가능한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입 신고 단계에서 수출자의 협조를 얻어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괜히 나중 돼가지고 제가 당신한테 물건 수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통관하려고 봤더니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서류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서류가 바로 나오겠으니까 안 나오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관세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송은 누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운송이라고 하면은 운송 비용은 저렴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해상 운송이 있고, 운송 비용은 약간 비싸지만 신속하게 오는 항공 운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이것만 신경 쓰는데 그것보다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운송을 내가 할 것이냐 네가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수입자 측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내면서 운송인을 상대방한테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수출자 측에서 알아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합의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게 유리해요? 라고 했을 때 이 역시 관사를 통해 확인을 하면 관세사와 제휴된 포워딩, 즉 포워더를 통해 운송 비용을 내가 내는 것과 네가 내는 것 어느 쪽에 유리한지도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라는 것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수입자 측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낸다라고 하면 FCA 아니면 FOB, 한마디로 뭐예요? F 조건이고요. 수출자 측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낸다라고 하면은 CPT 아니면 CFR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뭘 결정해야 됩니까? 보험을 네가 가입할지 내가 가입할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보험을 수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좀 보험까지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CIP 또는 CIF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 일단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F로 시작하는 것들은 수입자가, 즉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냅니다. C로 시작하는 C 조건은 매도인, 즉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 냅니다. 그 중에서 CIP, CIF라고 해서 중간에 I가 들어있는 건 인슈어런스죠. 이 두 개는 수출자가, 즉 매도인이 보험계약까지 체결하고 보험료까지 냅니다. 세 번째, 결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결제? 국내 거래도 똑같잖아요. 국내 결제도 내가 계좌이체를 해줄 건데
먼저 물건 받기 전에 먼저 계좌이체를 해줄지 아니면 내가 물건 받고 나서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줄지 우리는 이것을 송금이라고 하고요. 무역거래소는 보통 TT,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TT라는 말을 합니다. TT라고 하면 송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송금을 수입자가 먼저 해줄지 사전 송금이죠. 아니면 물건 먼저 받고 나중에 해줄지 사후 송금입니다. TT 송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전인지 사후인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야, 이도저도 귀찮다. 은행을 통해 안전하게 결제를 하자라고 하면 신용장 LC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제 방식은 그냥 사전 송금이든 사후 송금이든 은행 중간에 끼지 말고 우리의 책임으로 돈을 주고받는 송금, 즉 TT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 서류를 보내고 즉 은행이 또 그 서류를 심사하게 하고 은행이 결제까지 책임을 지는 신용장, 즉 LC 방식으로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중간쯤에 수입자의 책임으로 결제는 하지만 서류만 은행을 통해 보내는 뭐 추심 방식, DPDA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역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수입을 처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죠? 수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관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운송계약을 내가 하는 게 난지 네가 하는 게 난지, 즉 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운송비용을 내는 게 맞는지 네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네가 운송비용을 내는 게 맞는지, 자, 이 부분을 합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제 결제는 단순하게 송금 방식으로 할 것이냐, 송금 방식이라고 하면 사전 송금이냐 사후 송금이냐. 하지만 어느 쪽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조금 더 나가고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도 은행을 통해 안전하게 결제를 하는 신용장 LC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합의됐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짜잘하게 물건 하나 구매하는데 이따만 막 몇십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쓰는 것도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약식으로 한 페이지짜리 그냥 거래 내역을 담은 이런 명세서 같은 거, 이거를 일종의 오퍼시트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한 페이지짜리 약식 그 계약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사실 중간중간 다 잘라 먹고 정말 내가 무역을 처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중간중간 알려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블로그를 통해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설명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또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과 블로그를 통해 상세한 내역은 확인하시되 잘 모른다고 했을 땐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우리는 오늘부터 지금 당장 무역 전문가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요,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 관사님 무슨 FOB를 한다는데 이게 뭐죠? 뭐 CFR은 뭐죠? 뭐 인커텀지가 뭐죠? 아니 그 무슨 LC로 한다는데 LC는 뭐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순서를 잘 지켜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이렇게 수입 계약이 체결돼서 물건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입 통관을 해야 되겠죠? 실무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관사를 통해 어떻게 수입 통관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왕초보 무역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